스님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별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얘가 풀리는 시간 동안 나는 화가 점점 쌓이는 거지. 내가 안 좋아해서는 여기 있겠냐?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나는 할 말이 없거든.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아마 제가 언니일 거니까 언니로서 얘기를 해주자면요, 포기를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무무를 하면서 송취분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답변을 그럼 많이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송취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둠의 법륜 스님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별명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저 혼자 고민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MBTI가 T로 바뀌긴 했는데 사실 저는 F 성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는 공감을 해주면서 답변을 해주되, 우리 집에 진짜 쌉 T이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명확하고 문제 해결 중점을 두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자 제가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아니, 원래는 오늘 민석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놨었는데 얘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알러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살짝 이렇게 양세찬 분장처럼 원숭이가 됐어요, 민석이가. 그래가지고 오늘 민석이는 이렇게 음성으로 대체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네, 다음엔 나오겠습니다. 따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Q&A 또 받을 거라서 협박을 해서라도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놨어요. 일단 첫 번째 고민. 친구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친구로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명 손님이랑 밖에서도 사적으로 만나서 밥 얻어먹고 뭐 뜯어냈다고 카톡 오는데 좀 머리 아파요. 그거는 손절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뭐 뜯어냈다고 연락 와가지고 머리 아픈 거 말고는 응. 딱히 뭐 큰 피해는 없잖아. 뭐 민석이 얘기한 친구로서는 그러시는데, 좋다며. 저는요, 본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막 엄청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릴 때도 가정 환경 같은 주변 환경이 되게 자라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성인 됐다고 그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는 또 그런 친구만 있고,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런 친구들밖에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두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친구로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 경우라면은 굳이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둘 것 같지 않아요. 본인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잖아요. 선택하기는 본인의 나름이지만 내가 만약에 나의 경우라면 저는 굳이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할 친구를 곁에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민석 군은 굳이 상관없다. 나는 뭐 오래된 친구라면은 더 상관없고, 근데 얼마 안 된 친구면 손절해도 되지. 근데 뭐 애초에 손절할 생각이 있는 것 자체부터 손절을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 이 친구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화나면 혼자 생각할 시간 필요하다고 며칠 연락 안 하는 사람 어때요? 전 답답해서 죽음. 이런 거 못 기다리거든.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겪어봤어요. 며칠까지는 아닌데. 넌 몇 시간이잖아. 한 몇 시간? 못 기다리잖아. 근데 너도 솔직히 며칠까지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잖아. 나는 그냥 하루면은 끝나. 사람마다 이제 기분이 나아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저의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해주자면, 사실 저는 싸우면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성격. 금방 기분이 나빴다가도 사과를 하면은 금방 기분이 풀어지거든요. 민석이는 시간이 항상 필요했어요. 우리 이제 미안해, 그러지 말자 하고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풀고 빨리 끝내고 기분 좋게 있고 싶은데, 민석이는 자기가 그거에까지 내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얘가 풀리는 시간 동안 나는 화가 점점 쌓이는 거지.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며칠은 저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 중간 지점에서 좀 만나는 것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정도? 하루로 정리한 거야, 너가? 하루면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되지 않나? 그치? 왜냐면 며칠 동안 아예 연락도 없으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왜냐면 며칠 동안 생각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건 거의 없지. 응. 하루면은 정리돼.
굳이 엄청나게 기다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질문자님도 조금 시간을 줘보세요. 서로 이거는 만나가면서 조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초반에는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저도 이제 제가 조금 기다리고 민석이가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서둘러서 기분을 풀고 약간 이러면서 맞춰졌거든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만나면서 그 싸울 때마다 힘들어요. 서로 맞춰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남친이랑 다음 달에 첫 해외여행 첫 뜨밤 각. 너무 떨려요. 참 좋을 때시군요. 우리 첫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갔어. 맞지?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만나가지고 거의 만난 지 한 1년 됐을 때 해외를 갔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30살이었어요. 엄마는 괜찮은데 우리 아빠가 너무 보수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친구랑 가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랑 가겠다고 구라치고 영상 편지에서 이제 아빠한테 고백했잖아. 나 사실 남자친구랑 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빠한테 구라치고 해외여행을 한 달씩 가? 했는데 나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저희의 이제 첫 해외여행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첫 뜨밤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미성년자들은 잠깐 나가시고요. 일단 첫 뜨밤을 하기 위해서 쌩얼을 공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적나라한 쌩얼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인데, 화장을 지우되 눈썹은 그리지 말고 칸만 채우시고요. 그리고 그 잡티만 컨실러만 살짝 해주세요. 여행 가면 요즘은 흰 침구인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베이지색 파데가 묻으면 조금 난감해요. 그리고 입술 색깔이 저는 없어서 이게 되게 자고 일어나면 가끔 이렇게 시체같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컬러 립밤 안 돼. 다 묻어요. 립 타투 있죠.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자연스러운 색깔로 전화하고 주무시고요. 첫 여행이자 첫 뜨밤 각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PPL 제안받은 제품을 진짜 꿀팁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밤이 깊었어요. 사랑을 나누시기 전에 Y존의 분비물이나 냄새 같은 거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입니다. 메디온 퍼퓸 미스트 기획 세트인데요. 올리브영에서 5월 한 달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청결 티슈까지 같이 겟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세트예요. 퍼퓸 미스트가 뿌렸을 경우에 그런 불쾌한 향과 섞이지 않을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탕수수 추출물의 소치 효과가 그 Y존의 냄새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냄새만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 특허받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분비물이랑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거 기획 세트를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퍼퓸 미스트랑 청결 티슈 이렇게 3장이 들어있는데, 물총처럼 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뿌릴 수가 있고요. 향이 은은하게 달달하면서 약간 시원한 향? 맡아봐.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살짝 나는 은은하게 꽃향도 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 끈적거리지가 않아. 진짜 냄새가 안 세서 좋다. 워터리블루 향은 이렇게 살짝 달달하면서 은은하면서 향긋한 향기? 이거 무드 바이올렛은 이름처럼 약간 무드 잡고 싶은 날 그럴 때 쓰면 좋은데, 로맨틱하고 달달한 향? 약간 그거 블랙베리 향. 약간 그쪽 계열? 이 퍼퓸 미스트는 인공 향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식물열의 추출물로 만들어져서 Y존에도 좀 안심하고 뿌릴 수 있어요. 사이즈도 이렇게 조그마니까 휴대하기 딱 편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이 들어있는 이 청결 티슈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개별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물에 잘 풀리는 플러셔블 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휴지통이 없어도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여자만 뿌리지 말고 남자도 뿌려도 좋을 것 같지 않나? 괜찮지. 남자분들은 Y존이 아니라 뭐라 그래? 아무튼 남자분들도 그 거시기존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뿌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향이 너는 원픽이야? 이게 진짜 이게 향이 되게 데일리로 뿌리기 괜찮아. 진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평소에도 관리하시라고 이거는 포밍워시 세트인데요. 150ml 본품에 150ml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1+1 개해자 구성. 이 포밍워시가 질염 유발 원인균인 칸디다균을 99.9% 향균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냄새뿐만 아니라 가려움, 분비물도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이 약산성 세정제로 좀 건강하게 Y존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 이렇게 엄청 순한, 아무것도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가벼운 그런 거품이라서 이렇게 푹푹 짜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메디온 제품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니 올영픽으로 증정품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할인까지 해주신다고 해요. 이런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수시로 쓰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포밍워시 기획 세트는 이렇게 본품에 120ml 리필까지 추가 증정하고 엄청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꼭 겟하세요, 여러분. 4살 연하남이랑 사귀는 공신인데 가끔 현타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뭐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게 근데 사실 저도 공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신을 해야 돼요.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거고,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할 거 아니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 만약에 여자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줬다 그러면은 결혼해야지 남자가. 그러니까 너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닌 남자들도 많잖아. 많지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응. 여자가 기다려줬는데 어. 나와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4살 연하 공신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막말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것도 아닌 이상 저는 굳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막 너무 좋아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죠. 한 사람을 진득하게 만나고 싶은데 제 문제인지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마 제가 언니일 거니까 언니로서 얘기를 해주자면요. 포기를 좀 하세요. 저도 어릴 때는 외모도 내한테 부합해야 되고 성격 나한테 뭐든지 다 맞춰야 되고 연애를 하면서 하나가 안 맞으면은 얘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만날 수 있었거든요. 뭔가 한 살씩 먹으면서 현실을 조금 이제 직시를 해보자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쯤 몇 개 정도는 포기를 하면 좀 연애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막 나밖에 모르고 인스타 안 하고 이런 남자가 날 왜 만나? 그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너가 그렇다는 걸 알는데 민성이도 물론 제 외모적 이상형이 아주 부합하고 정말 착하고 약간 솔직히 조금 찐따 기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성격이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우린 진짜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성격이 완벽한 거의 기준을 너무 내 기준에만 생각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 눈에 얘가 문제가 없으면 저는 성격이 괜찮은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니까 민수이 성격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애가 길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성이 중요하지 성격은 솔직히 뭐 사람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내가 성격에 대해서 이 남자한테 조금 맞춰줄 수 있다면 좀 맞춰도 보고 기준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다 보면은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너도 연애를 오래 해봤잖아. 오래 하는 비법이 뭐야?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 비교를 하는 순간이지. 아 왜 얘는 나한테 더 이렇게 안 해주지? 이러고 끝나는 거지. 외모 정병이 너무너무 심해요. 틱톡 카메라로 셀카 찍고 후보정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외모 정신병이에요? 나도 필터 씌워서 사진 찍고 후보정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정병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거의 요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텐데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 자기가 정병이라고 생각하면 정병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자기를 정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본인이 다 병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맨날 그렇게 포토샵을 엄청 하지만 가장 예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병으로 여기는 순간 내 자신이 너무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가짜 친구, 진짜 친구 구별법. 이거는 딱 있는데 어. 단둘이서 밥 먹을 수 있냐 없냐. 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거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이제 저는 이거보단 약간 더 딥한데 진짜 친구는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를 진심으로 해준다면 그건 진짜 친구. 힘들 때 나를 막 도와줬어. 그렇다고 저는 그게 꼭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축하받을 일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배가 아파.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닌 거죠. 사람이 그렇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하고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얘가 진짜 축하해줄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3살이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놔야 될까요? 빚만 없으면 되나요? 돈을 모았으면은 진짜 뭐 대단한 거고. 그치, 23살에. 대단한 거죠. 그거는 23살에 돈을 모았다? 그거 진짜 칭찬받을 일인데. 그치. 근데 거의 그 나이 때는 진짜 한창 놀 때라서 모은 사람이 진짜 많이 없지. 나는 23살 때 성형수술 다 하고 누워있고 통장에 돈 빵원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형수술할 돈은 있었네. 협찬 받았어. 돈 하나도 없었어. 아직 사회에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알바할 때잖아. 연애는 하고 싶은데 세 사람한테 나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걸 몇 번이고 반복하니까 너무 귀찮아지. 어떡해요? 그러면 연애하지 말아야죠. 하다못해 결정사만 들어가도 서로의 조건을 보고 본인에 대해서 PR을 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자연스러운 연애를 추구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귀찮으면은 사실 연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그게 귀찮은 거부터가 자기가 진심으로 진짜 연애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진짜 연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만나고. 맞아. 이 연애도 부지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한테 물어볼게. 월급 받으며 정직원이나 회사원으로 안정적이게 살기 vs 좋아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는 일 중에 뭐 할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는데. 어리다 어려. 당연히 월급 받으며 정직원 해야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긴 하는데 나는 넌 자유를 추구하잖아. 지금 내 성격으로는 안 돼. 믿을 구석이 있으면 괜찮아요. 부모님들이 뭐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그렇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꽃집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사실 시도조차 안 해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당장에 이런 뭐 유튜브 인플루엔자 생활을 때려치고 또 꽃집을 했다? 내가 너무 행복한데 수입이 별로 없어. 그럼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일도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좋아하는 마음도 우러나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꼭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벌 수 있을 때는 좀 벌고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은 취미로 하거나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성님이 무뚝뚝한 편이신데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서요. 뭔가 다른 면이 점점 보였나요? 엄청 싸웠어요. 저희가 지금 만난 지 4년이 넘었어요. 근데 2년은 일주일에 거의 한 5일? 6일은 싸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석이가 말을 너무 툭툭하는 거야. 그리고 애정 표현도 안 하고 얘는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내가 혼자 막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괜히 얘한테 너 나 안 좋아하지? 막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민성이는 듣고 싶은 말 절대 안 해주거든요. 안 좋아하면 왜 만나? 내가 안 좋아했으면 여기 있겠냐?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난 그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얘는 이제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니까 나는 이제 2차 빡침. 얘는 시간이 필요해. 난 지금 당장 얘가 나한테 사과하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3차 빡침. 이러면서 진짜 우리가 헤어지자는 말을 맨날 했거든요. 헤어진 적은 한 번도 없긴 한데 극복이라기보다 뭐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민석이를 1년 2년 만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평소 텐션이 어떻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 안에서 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였던 거야. 그치?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랑해, 막 귀여워, 막 이렇게 하는 게 애정 표현인데 민석이는 그게 애정 표현이 아니야. 그냥 친구들 안 만나고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애정 표현이고. 그게 최고 아니야? 그게 최고긴 하지. 근데 사실 그게 최고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는 느끼지만 내가 연애 초반에 떨어졌을 때 연락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성이는 항상 이제 뭐 일하러 해외 가거나 하면은 어디를 이동하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렇게 연락을 쭈르륵 다 남겨주는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내가 귀여운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와가지고 막 내 귓구멍을 파. 아니면 막 갑자기 내 앞에서 막 갑자기 막 이러고 춤을 춰. 이게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애정 표현인 거야. 내가 이제 그걸 알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 거지. 근데 민성이는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면 아, 이게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더라도 크게 서운하지 않죠. 몰라, 내가 느끼기엔 그래. 내가 가끔 진짜 대머리에 막 쌩얼에 막 입술 하얘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근데 얘가 보면서 와, 진짜 얼굴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사랑 표현 아니야? 맞죠? 사실은 그런 내가 귀여운 거잖아. 귀엽진 않고 그냥 그런 거지.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크게 기뻐할 일은 없지만 크게 실망할 일도 없어요. 잔잔해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애정 표현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야. 자기 기분 나쁘면 거의 잠수 타다가 여사친이랑 술 약속 잡거나 헤어지자 하는 습관 있는 쌍놈은 무슨 심리일까요? 남친? 뭐 헤어져야지 뭐야. 당연한 얘기라고. 네, 넘어갈게요. 이건 굳이 할 얘기가 없어. 언니, 나는 왜 주변에 남자가 없을까요? 본인이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서 씻고 꾸미고 남자 만나러 나가세요. 꼭 이런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언니 왜 난 남자가 없을까? 제가 말했죠. 연애도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남자 많은 친구들을 좀 두세요. 잠깐이라도. 그럼 어떻게든 남자 만날 일이 좀 생기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되게 늦게까지 못 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남사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민서의 친구들도 있고 제가 결국에 다 엮어줘서 다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두세요, 곁에. 남친이 나 만나기 전에 2년 전 마지막 연애를 하더니 나랑 연락하기 2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할 만한가요? 모른 척 할 만한 성격이 되시면은 뭐 그거 말해서 어쨌든 싸울 거 아니야. 싸우자고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살짝 꼬름하면은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안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만난 건 연애를 안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거만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걸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공부는 당연히 하면 좋죠. 당연히 쓸만한 곳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없으시다면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해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진짜 지금이라도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습하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이 없고 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민석이 아는 형 중에 모델이신 분이었는데 이제 스카이를 다니시다가 중퇴를 하신 거예요. 모델 일을 하려고. 졸업하기 1년 남겨두고. 저 과도 엄청 좋은 과였어요. 맞아. 근데 나는 기겁을 했지. 내가 엄마였으면 등짝 스매싱 때렸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델이란 직업은 미래가 엄청나게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다는 게 자기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뭔가 이게 가지에 가지를 틀고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때려칠 수 있는 거거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쉽게 그런 선택을 못하죠. 그 어렵게 간 대학을.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진짜로 진정으로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난 이거를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 해보다 보면 자기 미래에 대한 답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해서 나쁠 건 없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직업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민석, 너도 모델 하려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잖아. 나 진짜 나 모델 하기 전에 고2 때부터 갑자기 이제 모델이 하고 싶었어. 고1인가? 근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 장 잡지 있지. 진짜 다 사가지고 진짜 거의 한 1년 동안 잡지 엄청 봤는데 어떻게 이게 패션이 흘러가는지나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아예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 못하지. 그래서 나 그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 있지, 옷이나 그거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 모델한테 옷 입혀보고 옷 입히기 게임을 해봤구나. 어떤 그런 걸 다 했지. 모든 일에는 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남자친구랑 5년 만났는데 남친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임. 생각할 시간 갖기로 했는데 시간이고 뭐고 다 때려쳐? 이제 여자친구분이 굳이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하면 맞아. 이거는 진짜 그건 가치관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결혼이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럼 헤어져야지. 없잖아. 어쩔 수 없죠. 5년 사귀었는데도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놓아줘야지. 생각할 시간. 난 아니야, 생각할 시간은 줄 수 있어. 음. 나도 생각은 했었으니까. 근데 생각할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되셨나 지금? 근데 5년을 만났는데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달라고 하는 만큼 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결혼 생각이 있는데 남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각자 갈 길을 가야지. 그거는 살 빼야 되는데 식욕 때문에 맨날 실패해요. 진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아, 이거 나 아니냐? 너 아니냐? 이거 저예요. 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요. 어떡해요?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진짜 아직 자기가 못 느끼는 거야. 진짜 그것도 해야 맞아. 되는 거를 못 그것도 느끼는 맞아. 거야. 응. 그러니까 일단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먹는 것 자체부터가 진짜 아직 제가 급하지 않은 거가 확실합니다. 저는 진짜 시즌 때가 되면은 합리화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민서이는 진짜 토마토만 먹으면서 살아요. 진짜 토마토, 계란 이렇게 하고 187에 63kg인데 본인이 이제 시즌이 되면 본인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먹는 거 극한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63에서 59까지 딱 뺍니다, 4kg를. 그리고 시즌 때는 계속 그렇게 먹고 소금도 안 뿌리고 후추 뿌려 먹어요. 저는. 집 학교에 잘생긴 남자 있는데 인스타 달라고 한다 만다. 넌 당연히 달라고 그래. 저는 항상 그렇게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어. 근데 걔가 치어리더였나? 매년마다 각 학교에서 치어리더 기수단 이런 애들이 나와서 서로 대결을 해. 너무 재밌잖아. 재밌겠다. 막 이제 우리는 막 다 거의 구경 가는 거야. 어떤 학교 치어리더 남자애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학교 남자애들한테 수소문을 했어. 계속 알아와가지고 소개를 받았잖아. 그럼 그렇게 했어요. 시도해보세요. 안 하면 빵인데 시도를 하면 50%. 아 근데 고등학생 중학교면은 약간 차이면은 이제 약간 그거 약간 소문나서 쪽팔리지 않나요? 저는 안 쪽팔려요. 저는 학교에 제가 막 어떤 오빠 좋아하면 전교에 다 소문났어. 와너 약간 잘못된 스타일인데. 아니 왜? 좋아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럴 좋아하면 수 안 되냐? 저 때문에 피해를 보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고 착하지만 싸가지 없는 츤데레 연하남 다루는 방법. 난 모르지. 너잖아. 넌 어떻게 다뤄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아 민성이는요. 일단 들들 볶으면 안 돼요. 뭘 강요하면 되게 싫어하더라. 맞아. 뭔가 감정적으로 구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냥 냅두면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갈라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아주 청개구리예요 이게. 츤데레잖아요. 뭘 강요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냅둬. 근데 바라는 게 없으실 텐데 아마 그분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데 응. 여자친구분이. 민석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절대 이런 여자는 못 만나 하는 사람이 얘기했더니 나대는 여자. 네,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막. 까불고 저를 말 어떻게 만나는지 많고 모르겠어. 좀 시끄럽고 응. 그런 사람들. 저를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본인이 취향이 안 맞는 거지. 약간 밝은 사람을 안 좋아해. 너무 밝은 사람들. 밖에 나가면 막 안녕하세요. 마 사장님 여기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응.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럼 저는 몰래 쓱 먼저 가게를 나와요. 그냥. 말 없이. 근데 이런 연하남은 만나보면 오히려 다루기가 좀 쉬워요. 바라는 게 없어서. 병원 근무 중인데 윗대가리가 족같으면 어떡하죠 언니? 같이 일하는 쌤이랑 다른 쌤들은 너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맞아. 응? 주위에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사람만 두고 살겠어요. 족같은 사람 한 명씩은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인생이 좀 고달프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더 좋기도 하고. 다른 쌤들이 좋다는 거에 위안을 받으며 사세요. 그리고 쌤이 지랄을 하면 속으로 딴 생각을 하세요. 너 그러잖아. 너 내가 잔소리하면 속으로 딴 생각하고 혼자 웃어요. 갑자기 혼자 딴 생각하다가 막 웃어. 멘탈이 안 상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잔소리를 해도. 친구라는 게 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올해 벌써 3명 손절했는데 다 10년 이상 된 친구들 현타 와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친구가 하나씩 걸러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말 좀 그냥 귀담아 잘 안 들었는데 맞는 것 같은 게 자아가 형성이 되고 사는 수준이나 가치관 이런 게 조금 생기면 있죠. 그러면은 친구가 진짜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공통된 대화 주제가 있는 친구들이랑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어릴 때는 안 친해도 그 무리에 꼭 끼어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만나야 되니까 내가 얘랑 뭐 조금 덜 친하건 어쨌건 그냥 같이 다니는 내 무리, 내 친구인 거야.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이 5명, 6명이 한꺼번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맘 맞고 시간 맞고 대화가 가능한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친구들이 멀어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오래된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를 끊어가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정신건강에만 더 안 좋고 걸러질 친구들이 걸러졌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내가 만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고요. 내가 막 상황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면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현타가 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진짜 맘 놓고 뭔가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요. 좋아하는 남자가 게이예요. 모든 게 완벽한데 어떻게 있나요? 그냥 잊으셔야죠. 뭐. 잊으셔야죠. 뭐 어떡해요. 잊으시고 그냥 그 연예인 덕질하는 것처럼 덕질하시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운명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남자를 좋아하게 놔두시고 본인은 이제 다른 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송취분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 상담까지 했는데 오늘 제가 했던 얘기는 오로지 저의 기준에서만 대답한 것, 절대 정답이 아님을.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고 고민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다 본인의 몫이죠. 후회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민석이랑 한번 고민 상담을 해봤고요. 다음부터는 얼굴을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유난 바가지 떨지 않고 다음부터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